나는 구부러진 길이 좋다. 구부러진 길을 가면 나비의 밥그릇 같은 민들레를 만날 수 있고 감자를 씹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날이 저물면 울타리 너머로 밥 먹으라고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 구부러진 하천에 물고기가 많이 모여 살듯이 들꽃도 많이 피고 별도 많이 뜨는 구부러진 길. 구부러진 길은 산을 품고 마을을 품고 구불구불 간다. 그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이 나는 또한 좋다. 반듯한 길, 쉽게 살아온 사람보다 흑두성이 감자처럼 울퉁불퉁 살아온 사람의 구불구불 구부러진 삶이 좋다. 구부러진 주름살에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가는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이 좋다. 구부러진 길, 이준관. 안녕하세요. 도시멘탈의 진행의 김현주입니다. 오늘은 아주 색다른 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만 있어도 빛이 나는 우리 고현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제주도민으로서 네. 그리고 또 저희 도시멘탈리의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아주 큰 힘을 보여주고 계신 분들이죠. 정명수 프로듀서, 박중일 작가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남자들은 잘렸나봐. 남자들은 저기 앉아서 지금 관객의 입장으로 관객 모드로 가고 있습니다. 두 남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중일 작가님하고 정명수 프로듀서가 훨씬 더 할 말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기꺼이 마이크를 내주시고 이 앞에서 지금 저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잘 지켜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세요. 네. 네. 그래요. 벌써 이제 제주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시간이 빨리 가죠? 보는 분들도 시간이 좀 빨랐으면 좋겠는데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이제 오늘은 제주도에 직접 이제 살고 계시는 세 분 모시고 얘기를 나누는 거니까요. 제주에 대한 그 팁을 많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관광객을 위한 팁, 한 달 살이 위한 팁, 1년 살이 위한 팁, 예, 그런 팁을 오늘 좀 받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아는 제주는 한마디로 이렇다. 너무 어려운가요? 어렵죠. 사실 제주도를 잘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근데 일단 제주는 엄마 집 같아요. 엄마 집. 네. 그러니까 고향이 아니신데도 네. 서울에서 태어나고 네. 그 학교 다녔었을 때 이제 뭐 방학 때나 주말에 엄마 집 갈 때 근데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 마음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눈을 감고 있어도 기차 소리 사이사이 여기는 어디고 이런 거 느껴지고 그렇죠. 그 내 집에 있는 고향집 그 기차에서 딱 내리면 엄청 평안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1년 정도 2년 넘게 매일같이 다녔었을 때는 김포공항이 너무 편안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3년 지나고 나서 제주공항에 안착이 되어야지 이 마음이 뭔가 이렇게 엄마 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은 그러니까 쉽게 이주를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냥 그런 중간에 그런 어려움이나 힘듦 없이 제주가 되게 잘 들어와서 저한테는 약간 엄마 품 같은. 와, 참 좋다. 3년 만에. 품 같은 곳이다, 제주는. 그러면요, 우리 박 작가님은요? 저는 그냥 안분지족? 안분지족? 네. 안분지족.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딱 뭐 특별하게 막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산다, 이제 그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 일본을 많이 가거든요. 네. 취업하러. 어허. 그 일본에 가서 살아보면 뭐 똑같아요. 거기도 급여도 되게 형편없고 세금은 많이 떼고 집세 비싸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꾸준하게 얇고 가늘고 길게 사는 안분지족 같은 삶을 사는데 제주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가 뭐 여기서 와서 육지 도시처럼 이렇게 막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참 좋은 말이다. 안분지족. 우리 고 감독님은요? 저는 고향이기도 해서
저의 탯줄을 끊어준 섬이기도 하지만 젊은 날에는 너무 답답해서 늘 수평선 너머로 탈출하기를 꿈꾸다가 아, 20대 초반에 가출하여 네. 돌아오지 않고 있다가 30년 만에 다시 수평선 안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멀어져야 보인다고. 제주 안에 있을 때는 제주도의 소중함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서야 비로소 제주도가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네.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제주도 옛날에 살 때는 네. 아침에 일어나서 한라산을 안 쳐다봤어요. 어. 근데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라산을 봐요. 아. 오늘은 눈이 쌓였네. 아. 오늘은 좀 푸른 기가 돋았네. 어. 이게 멀어지고 나서 발견한 제주도예요. 아, 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그래요. 뭐 제주도 분들이니까 또 제주도에 살고 계신 분들이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쭉 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뭐 서울에서건 아니면 뭐 외국에서건 이제 제주도 여행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 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일 먼저 한 달 살이 오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도움말 같은 거 아니면은 이런 곳이 있다. 제주도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신다면은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한 달살이 같은 경우에는 음. 환경이 조금 불편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꼭 시내가 아니고 약간 교외로 조금 떨어진 데 살아도 아. 한 달살이는 버틸만 해요. 1년 살이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아. 네.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전환생활을 즐기고 자연을 좀 즐기고 이제 자기만의 시간을 좀 가져보는 네. 뭐 한 달 살이 오는 분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고 여기서 조금 보충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서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뭐 숲이나 산 쪽을 그렇죠. 좋아하시는 이 성향 차이가 뚜렷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한 달 살이 정도 하실 분들은 바닷가 쪽에 구하시는 게 사실 만족도가 높아요. 아, 제주를 네. 좀 가까이서 바다도 느끼고 할 수 있는데 오래 사시는 분들은 숲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중산간 쪽으로. 그 이유는 바다는 사실은 에너지를 굉장히 뺏기는 곳이에요. 아. 그리고 오래 살다 보면 좀 약간 우울하다 이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숲은 에너지를 주거든요. 그래서 오래 사실 분들은 1년 정도 계획하시면 오히려 중산간 쪽 숲 가까이에 사시는 게 좋고 한 달 살기다 그러면 제주를 느끼시려면 바닷가 쪽 좋습니다. 그런데 또 뭐 숲 중간 쪽에 있어도 왜 우리 박 작가님이 지난번에 얘기하셨지만은 한 5분 10분 차 타고 나가면 또 바로 맞아요. 바다를 그렇죠. 만날 수 네. 있다고 네, 네, 그런 곳을 금방 정해도 가요. 좋고요. 그러니까 숲 쪽이 좋긴 하겠다. 근데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니야, 나는 방에서 반드시 바다를 늘 봐야 돼. 이런 분들 계시고 젊은 층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네. 있으시죠. 우리 정PD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우리가 한 달을 계획을 해서 어딘가를 떠날 때 오로지 한 달 동안 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도 좀 늘어나기도 했고 또 자유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만약에 반반 어느 정도는 일정한 여행을 하지만 또 조금 계속 일을 좀 보충으로 한다 그러면 네네. 지금 고감독님 말씀하시거나 작가님 말씀하신 거 둘 다를 약간 좀 생각을 해서 그 밤이 되면은 시골이라서 그러니까 대부분이 제주도가 유난히 밤 문화가 많이 없고 밤에 이렇게 열려져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서요. 네, 그래서 식당도 빨리 문 닫아요. 자기 취향과 일에 좀 믹스가 되는 밸런스 맞추는 곳을 좀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숙소 찾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할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식당이 뭐 한 6, 7시면 닫아버린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아주 뭐 관광지가 아니면은, 네. 근데 우리가 제주 하면은 막연하게 관광지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심지어 저희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곳도 택배도 쉽게 오지 않는 곳이잖아요. 제주 산간지을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거, 또 이렇게 차편이니 그런저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처음에 읽으셨던 구부러진 길처럼 그런 불편함은 있지만 그런 데서 오는 이제 그 즐거움들과 기쁨들이 있죠. 아마 두 분의 그 경험을 통해서 많이 앞으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뭐 한 달 살이야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1년 사러 오시는 분도 계시죠. 1년 그렇죠. 정도. 네.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주로 주변에 아는 분들 있으세요?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직장을 오래 다니다가 네. 안식년을 가진다든가 안식년. 그리고 이제 뭐 정년 퇴임하신 분들도 오시고 네. 연세가 좀 드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층이래봐야 보통 30대 후반이나 40대 뭐 네. 이상 된 분들이 이제
안식년 가지러 이제 1년 살이러 오시는 분들 있고. 네.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시내 쪽으로 오시는 게 좋아요. 아. 병원이 가까이 있으니까. 아, 중요합니다. 연령별인가요? 아주 어떻게 중요합니다. 될지. 네. 아프면은 진짜 답이 없어요. 시골에서 아프면. 네. 그 시골 가시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녁 6, 7시면 불이 다 꺼져요, 정말. 정말 이 논밭만 있는데 불이 한 개도 없는데. 노루가 다니는 곳이니 뭐 네, 말도 거기서 있죠. 운전하고 이렇게 지나가면 무서워요. 한 1년살이 계획하고 오시는 분들은 가능하면은 좀 이렇게 도시 쪽으로. 네, 도시 근교로. 네. 좀 비싸잖아요, 근데. 비싸도 그게 낫죠. 생활비가. 네. 비싸도 그게 낫습니다. 아, 그래요. 네, 멀리 있으면 어차피 나오려면 또 음. 기름값 나가는 걸 생각하면 사실 네. 근데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주도까지 와서 도시에 살 거면 제주도에 와서 왜 사냐 이런 분들도 계셔서. 그럴 수도 맞아요. 있죠.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 제가 좀 살아봤을 때 느낌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한적하고 이렇게 자연을 즐기는 거 좋은데 어느 정도는 생활 기반이 좀 가까이 있는 게 그래도 좀 낫다. 편리한 네, 부분은 약간은 필요하다. 네. 생활 인프라를 네.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한 달 살이면 괜찮아요. 제가 만났던 사람들 네. 중에는 이제 20, 30대 좀 MZ 세대들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젊은 친구들 만나는 거 좀 좋아하기도 했고 근데 처음에 이제 그 친구들도 뭐 정말 열심히 계획을 해서 한 달 살이로 왔대요. 근데 제주도가 이제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다가 한 석 달쯤 오고 일을 다 그만두고 약간 이제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 가지고 와서는 직업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플루언서를 막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주도가 막상 오니까 좋았고 그래서 이주를 하고 싶었는데 일은 찾아야 되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런 게 없고 조금 한 6개월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으니까 많이 다니고 뭐 식당이든 우리가 뭐 이렇게 검색하는 창에 나오는 그런 데 막 다녀보니까 네. 자기만의 그런 게 있어서 글 쓰고 사진 찍어서 결국에는 제가 만난 많은 젊은 친구들은 그래서 지금 살아보니까 벌써 저 3년 차예요, 4년 차에 이러면서 이제 약간 인플루언서처럼 매일같이 글 쓰고 사진 찍고 정말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고 있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다 아시겠지만 한 10년 전쯤 박 작가 처음 내려왔을 때 보면은 그때 게스트하우스 지금처럼 좋은 펜션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소담한 그런 동네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거 시작됐을 때는 스텝으로 일하면서 일주일에 그러니까 거기서 숙소를 내어주고 그것도 재밌겠다. 스텝으로 일하면서 이제 반은 그 공간을 얻고 이제 네. 나머지는 그좀 일하는 그 페이를 가지고 여행을 하면서 그렇게 시작한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근데 지금은 좀 바뀌어온 것 같아요.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1년씩 집을 빌려주는 곳을 여럿이서 그쵸. 공유주택으로. 공유주택으로. 그런 집도 있어요, 제주도에? 있어요. 있죠. 근데 저희 팁이죠. 집이 그런 케이스잖아요. 팁이죠, 팁. 네. 이게 아, 뭐 성수기 때 오면은 막 반값 50만 원, 100만 원 하잖아요. 그렇죠. 예. 차라리 여러 명이서 한 서너 가구가 모여서 연세집을 얻는 거예요. 제주도는 연세라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내는 연세 개념이거든요. 보증금 같은 거 있고. 그거 있어요. 있고. 네, 있는데 생각보다 보증금이 비싸진 않아요. 아,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연세집을 빌린 다음에 서로 이제 너는 누구는 언제 갈래? 누구는 언제 갈래? 이거 1년 내내 쓸 수 있는 네, 거죠. 네. 1년 내내 편하게 쓸 수 있는 네. 거예요. 제 집에는 좋다. 많아요. 네. 그런 네. 분들이. 아, 그런 집이 네. 있군요. 네. 그러니까 괜히 성수기 때 방 비싸다고 하지 말고 네. 차라리 여러 명이서 연세를 빌려가지고 어.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네. 낫다. 그렇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만약 제주도로 오면 좀 아직 그런 생각은 있는데, 우선 한 달 살이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라디오 방송을 하는 동안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만두면 한 달 살이부터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제가 오름을 가는 걸 너무 좋아해서, 저기 우리 감독님한테 여쭤봤더니, 그거 한 달 갖고 안 돼요. 그때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안 제주도에 되죠. 오름이 그렇게 많다면서. 367개. 네. 7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매일 올라도 1년에 네. 하나가 남는 거예요. 와. 그리고 또 오름의 연장인 이제 제주도에 거의 고유명사처럼 된 올레길 되게 명품 관광이 네, 이제 네, 네. 그것도 거의 26코스에 한 달 갖고는 제주도 이만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고서 살았다, 제주도 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렇군요. 네.
360개가 먹는단 말이에요. 360개. 와, 네. 대단합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유명한 뭐, 새별 오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그냥 뭐,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오면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그런 곳이네요. 그렇죠. 가까워요. 공항이랑 아. 가깝기 때문에 아. 새별 오름 같은 곳 진입하는 것도 편하고. 편하고 뭐 잘 알려진 뭐 용눈이 오름이나 이런 오름들은 가장 낮고 이제 금방 올라가. 초보자들. 네, 초보자들이 갈 가는 수 있는 곳이고 곳. 초보자들이 가는 곳이 새별하고 또 뭐가 있어요? 용눈이 오름. 용눈이 오름은 그동안 너무 많이 훼손돼서 문을 닫아놓고 있다가 다시 또 오픈한 지 몇 년 안 돼요. 아, 작년인가?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때 그러니까 음. 오면 알려지면 너무 가서 황폐화되니까 거기만 사실은 좋은 장소는 말하고 싶지 않은 아.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꼭 나만의 제주 명소를 발표하셔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오늘 또 주제가 검색되지 않는 제주잖아요. 네. 사실 웬만한 거 요즘 검색해서 안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제주도에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장소가 굉장히 많았는데 정말 무섭도록 사라지고 있어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막 안타깝다. 새로운 장소를 올리고 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고 이러면서 네. 그런 어떤 조용하고 고즈넉한 네. 나만이 알고 있는 장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도 얘기하셔야 돼요. 일단 오름 하면은 초보자들에게는 새별 오름이 있고 용눈이 오름이 있고 백야기 오름 같은 경우도 좀 낮고 그 다음에 저희 금악 오름도 좀 쉽게 갈 수 있는 금악 오름도. 금악 오름도 그렇고 음. 저희 동네 가장 대표적인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검은 오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름다운데 저기는 예약을 해야 갈 수 있어요. 아, 오름도 예약을 해야 가는 거군요. 네네 거기는 이제 숫자를 제한해서 자연유산센터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네. 하루에 200명 정도밖에 못 들어. 와, 그런 그렇구나. 오름도 있고 뭐 그런 데는 오히려 좀 가긴 힘들어도 보존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은 오름 뭐 이렇게 동호회 같은 것들도 되게 많아서 개인이 참가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묻어서 이렇게 도장 같이 찍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같이 이제 오르셔도 네. 주말에 이제 유익하죠. 네. 그리고 올레길은 올레길은 무슨 되게 뭐 코스로 다양해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있잖아요. 26개 정도 코스인데 어떤 집은 이제 밭담같이 사유지도 지나가고 관광지도 지나가고 그리고 도심도 지나가고 뭐 계단도 있고 자갈밭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네. 그러니까 초보자들도 오를 수 있지만 되게 힘든 구간도 있고 어. 혼자 가기 좀 외지거나 네. 으슥하거나 여름에 풀이 우상하면 좀 위험할 잘 수도 알고 있는 가야겠다. 곳들도 있으니까 항상 쉽게 가지 마시고 뭐 장갑이랑 운동화 같은 거는 항상 반드시 하시고 네. 그리고 욕심내지 않고 네. 내가 머무는 숙소 근처에도 다 아마 연결이 되어져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그냥 내가 정한 메인 여행지에서 가까운 곳 분명 다 있으니까. 가장 아름다운 올레길로는 올레 10일, 10일. 네. 거기 10일. 네, 거기는 그 삼방산을 바라보면서 이 송악. 해안선을 따라서 네. 송악산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거기에 절경, 굉장한 수상절리. 절경이에요. 네. 사람들이 10일. 제일 좋아하는 코스예요. 올레길 10일 네. 기억해야죠. 네, 성곽 코스. 네. 네.